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메이저 코인들이 원화마켓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화력이 지속되지는 못한다라는 아쉬운 점은 남아있죠. 지금은 경계감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변동성에는 계속 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지 또 그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성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에도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 지수도 0.4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25%, 나스닥 지수까지 0.3%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경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 또 연준의 잭슨홀 미팅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물가 지표들이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86%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과연 물가가 금리 향방을 어느 쪽으로 결정짓게 될지 오늘 밤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시장 전체 시가총액과 관련된 얘기부터 이더리움과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볼까요? 자, 시장이 다시 숨고르기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이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어제 다시 12만 2천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죠. 원화마켓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청산 규모로 놓고 보더라도요. 롱 포지션은 3,300만 달러의 청산을 기록한 반면 이 숏 포지션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무려 9,300만 달러에 달하는 청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비트코인이 주춤주춤 하더라도 결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어제 방송에서도 짚어봤던 이더리움 역시나 원화마켓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던 만큼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데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뉴욕 증시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지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시 4조 달러 아래로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요. 재차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변수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지금은 약간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점을 찍어서인지 세븐 시블링스라는 이 이름의 고래 그룹이 대량의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그룹은 4,7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를 신규 지갑으로 이송을 했고요. 이후에 1,720만 달러 상당을 바로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투자자의 97%가 수익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매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고가도 경신을 한 만큼 계속해서 주춤거리게 될지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한번 동력을 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트코인은 현재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0.5%가량 내려왔네요. 11만 8,800만 달러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0.8% 정도 빠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크게 밀린다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4,239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
XRP는 조금은 더 아쉬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는 3.13달러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조금 더 동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XRP와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로 조금은 시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밑에서는 조금은 화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 조금은 아리송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눌림이 나타나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님을 길잡이로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전문가님께서는 방송 안에서도 시장을 세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지만 방송 끝나고 나서도 24시간 동안 전략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전한 투자, 최고의 수익률로 여러분들을 항상 이끌어드릴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탓잉남, 화요일의 남자, 시문입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그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을 놓고 보면 조금은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요즘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좋은 흐름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요. 막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신 우리 참여자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시장이기도 하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전문가님은 타점을 읽어준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그 안에서 타점은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는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과 관련된 얘기 이슈를 통해서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워낙 중요한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변수로 되게 될까요? 아니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많은 변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네.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지난밤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그 0.5%포인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파는 분명히 한 번 있을 겁니다. 오, 그래요. 금리 인하 됐어, 0.5%나 됐대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게 이제 경제 상황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심화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부류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바로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서서히 들어온다. 시장의 대기 자금들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할 매수를 외치는 이유가 지금 단번에 100%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 분할 매수로 서서히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9월 달에 금리 인하 충격파 한 번 있을 겁니다. 그 충격파 끝나고 나면 분명히 계속적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욕심은 내려놔야 된다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9월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물론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그 상황 안에서도 결국에는 경기 자체에 대한 우려감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에 환호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데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지금 맞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무언가를 예측하고 100%를 베팅하는 건 도박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분할 강조를 하시니까요. 지금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도 꼭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가 지표들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연달아 이것저것 나올 예정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노동 지표인데 그 노동 지표가 정말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노동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9월 달에 금리 인하, 제가 말씀드렸죠.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0.25냐, 0.5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공부방이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 때 어떻게 이 시장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시민과 같이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 시장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가지표도 물가지표지만 이번 주에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24시간 동안 굴러간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런 시장을 그때그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는 또 방송 시간이 아닐 때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이런 장중 대응 전략들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님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릭 트럼프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 시장과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겠지만 그 안에서의 흔들림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선 에릭 트럼프의 X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을 한마디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코인과 관련된 주식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가고 어느 정도 나스닥의 세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암시를 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600만 원 돌파한다고 말씀드렸죠. 59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내용들 X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X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포스팅하는 거를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릭 트럼프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내보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바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려냈었죠. 이렇게 조금 유명 인사들,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발언을 하는지 X를 통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X들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해외 각국에서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들도 늘어나고 있고 무언가를 채택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조금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도 매수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XRP 같은 경우에도 리플이죠. 리플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상장사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총의 1, 2, 3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미국 상장사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분명히 미국 상장사 그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고 우리 XRP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요한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희소하게 지금 매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안에 2.5억에서 3억까지 간다는 이것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실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로 투자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이 자료를 보면 이 해외 정상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의 유행처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관세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목표는 노벨 평화상이다. 어떤 식으로 평화를 가져올 건가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러시아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면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게 북한에 다시 한번 판문점을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 정상들이 이제는 노벨 평화상 트럼프에게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낼 겁니다. 자, 이제 목표는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제는 관세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허수아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쓸 그런 게 아니고 노벨 평화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뭔가 우스갯소리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관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쪽으로든 시장에 탄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기반이 다져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다져지는 기반 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워너마켓 기준으로도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는 모습이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비트코인 일봉을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네.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다. 받치고 있으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개를 다시 들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5억 원에서 3억 원까지도 올해 안에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꼭 이 신문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만나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발판 삼아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2억 5천에서 3억까지도 갈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의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이더리움 같이 한번 만나봐야겠죠. 거의 두 메이저 코인들이 조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생각도 요즘에는 들어요. 같이 상방으로 조금씩 향하는 느낌인데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그전에 에릭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더리움이 조정을 줄 때 네. 에릭 트럼프가 다시 한번 매수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매도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또 엑스에 남겨놨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인이나 그다음에 샤프 링크 같은 경우에도 매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전고점에 있단 말이에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흐름이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연말에는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두고서 전문가님께서는 600만 원은 당연히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를 넘어서 100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쳐 주셨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미국의 상장사들이 이더리움을 매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바인, 샤프링크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기업들까지도 슬슬 이더리움을 매집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살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XRP 만나봐야겠죠. XRP는 조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다르게 약간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해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나 아니면 공급방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XRP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봉이 있습니다. 자, 기준봉의 시가가 4,433원인데 이 4,433원을 어떻게 지켜두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틀 동안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나 3일에서 5일 정도 내에서 다시 한번 4,433원을 돌파 후에 지지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이내에 4,900원대를 돌파하고 아마도 9월 초 정도에는 5,1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 8월 1일 날 대왕 거래들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조금은 내려가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4,433원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4,349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언저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향후 며칠 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가격 라인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RP와 관련해서도 시장에 어떤 변수가 나타나는지에 따라 조금은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달라질 수 있는 전략까지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도 계속해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전문가님께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워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정말 신기한 마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린다는 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그리고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는지 네. 그리고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랑 전혀 다른 그런 그래요? 의미가 있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 때 제가 장중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한두 개 알려드리고 그 급등 종목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문의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얘기들은 항상 우리가 격언처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해서 굉장히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언가 수익이 나도 나는 오늘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네 이런 정도인데 이런 전략은 괜찮은 걸까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XRP나 이렇게 따로따로 바구니에 담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만약에 XRP를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코인이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궁금증이 생기시기도 할 텐데요. 이런 부분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 공부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